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설 그리고 미중 간의 대면 협상설 이렇게 호재거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악재에 짓눌려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9.15포인트 내린 2082.3, 코스닥 지수 8.82포인트 내린 659.83, 원달러 환율은 1원 내린 11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81억 원, 개인이 532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기관은 1135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억 원, 개인이 319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기관은 326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이르면 8월 하순경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킬 경우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주식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작업이 내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9월 초에 예비 적격 후보를 추린 후에 올해 안에 새로운 주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SK, 롯데, 한화, GS, 신세계, 호방건설, 애경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 생산 시설에 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레리 커들러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무역협상단이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고위급 협상 재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비공개 물밑 접촉을 통해 배상 방안을 조율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각 관료들은 정부 대 정부 공식 채널보다는 한국의 중견 정치인이 특사로 파견돼 수면 밑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내기를 바란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보실 명의로 러시아 공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장거리 군용기를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첫 번째 연합공중 초계 비행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을 거론한 것은 동해 도발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공동 대응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국적 안보, 경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죠. 중국은 이를 중국 봉쇄 전략으로 여기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반대하는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메디아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2% 증가했다는 소식에 18.29% 상승 마감했습니다. A스토리, 텐센트가 지분 6.4%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13.56% 강세 마감했습니다. YOM, 올 2분기부터 매출 성장 전망에 8.27% 상승 마감했습니다. LMS,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에 6.3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천기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공작기계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9.49% 강세 마감했습니다.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미중 고위급 대면 협상이 오는 29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WTO 일반 이사회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재개됩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오늘 최종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관적인 뉴스, 또 시장의 흐름을 반대하는 상당히 불안한 뉴스가 공존한 하루였는데 낙관적 뉴스가 악재에 짓눌린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한국 무역 분쟁, 물밑 접촉이 강화되고 있고 존 볼튼이 한국에 와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또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7월 24일 수요일의 뉴스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